안녕하십니까. 초보 투자자를 위한 5분 빌라 특강 더 키움 부동산 TV의 더 키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세대 주택의 투자 방식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원룸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된다고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혹시 보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상단에 나와 있는 것을 클릭하셔서 영상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빌라의 작은 원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건축물 관리대장을 띄워봐서 용도에,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형 원룸 또는 아파트 자가 들어가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하셔서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다세대 주택은 신축 주택을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준신축, 아니면 구축 또는 노후주택을 투자해야 될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연면적이 660평방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연립주택이라 하고요. 또 연면적이 660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않으면, 그 이하면 우리가 다세대 주택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 거고요. 전부 어때요? 구분 등기가, 그러니까 201호면 201호에 구분 등기가 되어 있고 301호면 301호에 구분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거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크게 주택 구분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나눠지는 거고, 이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전부 1인 소유 주거 형태다. 따로따로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요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330평방미터 이하에 되고요. 다가구 주택은 660평방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전부 3층 이하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4층 이하. 요 점 체크를 해 보시면 되고요. 자, 투자 방식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면, 신축이나 준신축은 어때요? 새 거니까 거의 신혼 부부들이 좀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뭐 사가지고 들어오든 아니면은 임대를 들어오든, 그래서 임대를 참 잘 맞추죠. 또 전세가가 높아서 소액으로 투자하기도 좋고, 주로 이제 갭 투자용으로 이제 많이 하시는데, 단점으로 뭐가 있습니까? 좀 많이 비싸겠죠. 투룸일 경우에는 한 3억에서 한 4억 정도 하고요. 3룸 가면 거의 5억이 넘어가요. 요새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 점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투자는 이 구축 투자를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구축 투자는 뭐가 좋냐면, 좀 연식이 오래되면 될수록 집을 파시는 분들 어때요? 좀 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왜? 허름하니까. 또는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좀 싸게 들어가 있어요. 요런 거를 매수를 하셔서 인테리어를 하시는 거거든요. 인테리어를 하시고 옵션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매입가보다도 높은 전세 가격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풀핏 투자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풀핏 투자가 얼마나 좋으냐면, 내가 집도 사죠? 그러면서 또 현금까지 받잖아요. 왜? 내가 산 금액보다 전세 금액을 훨씬 더 높이 하니까요. 그래서 주택 투자를 좀 저는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근데 노후주택을 투자를 할 경우에는 어때요? 오래된 빌라를 투자해 소규모 주택이나 또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가격 상승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지분 투자로서 땅을 투자하는 거와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여기는 전세가가 훨씬 더 쌀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축 주택은 땅값에다가 건물 가격, 거기다 이제 건축주 마진을 해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신혼부부들이 아까 선호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전세 가격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고 또 그렇게 또 들어갑니다. 역세권이나 개발 상승이 큰 곳일수록 분양이 좀 잘 되는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 신혼부부들이 빠져나가면 역전세가 날 수도 있어요. 이 부분 좀 유의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구축주택. 왜? 땅값은 똑같지만 어때요? 건물값이 감가상각을 되다 보니까 조금씩 떨어져요. 이런 부분을 좀 사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로 그 가치를 상승시켜서 매매 가격을 올리든 전세 가격을 올리든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노후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땅값만 있잖아요. 땅값만 있다 보니까 건물값이 거의 없잖아요.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전세도 엄청 낮고, 땅값은 기본 그대로 있다 보니까 현금이 많이
되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원하는 거는 구축주택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지방 땅보다는 당연히 수도권에 있는 땅이 좋고요. 또한 수도권에 있는 땅보다는 서울 땅이 좋고요. 땅뿐만 아니라 아파트든 뭐 어떤 것이 됐든 간에요. 또 서울 외곽보다는 강남권이 좋고요. 물론 강남권도 좋지만 그 강남권 안에 역세권, 또 역세권보다는 환승권이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개발 호재 지역이 있는 곳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왕이면 신축 주택이나 아주 오래된 그런 주택보다는 구축 주택을 사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부가가치를 올려서 매매 가격이든 전세 가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